아, 전화벨이 울리네요. 뭔가 급한 일인가 봐요. 밤 11시에요. 문제는 전화기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쉿쉿 하는 소리, 휘파람 소리, 윙윙거림, 심지어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귀울림 현상을 환상소음이라고도 합니다. 한쪽 또는 양쪽 귀에서 지속적으로 또는 가끔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주변이 조용한 밤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귀에서 나는 소음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꽤 흔해서 15에서 20%의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이명은 달팽이 모양의 귀 안쪽에서 시작됩니다. 달팽이관이라고 불리죠. 귀의 중간 부분은 음파를 감지합니다. 그것이 뇌에서 전기 충격으로 번역되죠. 그러고 나서 감각신경은 이 충격을 뇌로 전달합니다. 만약 뇌가 잘못 작동한다면 뇌는 소리를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명은 달팽이관 신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전기톱, 차감기, 요란한 음악, 고함 소리 등의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명 현상은 머리, 목, 귀 부상 또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혈압 문제가 있을 때 귀울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인체의 다른 놀라운 부분으로 가볼까요? 내장에 살고 있는 어떤 박테리아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네요. 박테리아가 전자를 발산하고 이것이 작은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박테리아의 백업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아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방법이죠. 턱을 가진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유전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인 고릴라와 침팬지조차도 턱에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이 작은 뼈 조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아래턱은 아래로 향해 있고 앞니에서 비스듬히 내려갑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 미스터리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턱이 음식을 씹는 걸 도와준다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와 관련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턱수염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겠지만요. 눈을 깜빡이면 눈이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눈을 깜빡일 때마다 우린 낮잠을 잡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눈 깜빡임이 주위를 더 날카롭게 하고 작은 재충전 역할을 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밝고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작은 점들이 구불구불한 선으로 움직이는 걸 본 적 있나요? 이 점들은 1초 정도밖에 보이지 않고 마치 벌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망막 앞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 이동하는 백혈구입니다. 망막은 눈 뒤에 있는 빛에 민감한 조직이에요. 신기하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부분은 이 점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뇌에 있는 송과체는 멜라토닌의 생성을 담당합니다.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바로 그 호르몬이죠. 송과체는 솔방울처럼 생겨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어요. 인간의 뇌는 73%가 물이며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뇌가 2%의 물만 잃어도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기억력이 나빠지고 주의력이 단축되고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런데 뇌는 우리가 물을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해줍니다. 약간의 액체를 삼킨 후에 입과 목은 뇌에 신호를 보내서 그만 마시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액체가 세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10분에서 60분 동안 계속 물을 들이키게 될 거예요. 우리 눈이 단지 13m초 동안만 무언가를 보면 뇌가 이미 이 이미지를 처리합니다. 비교를 하자면 평균 눈 깜빡임은 100에서 400m초 동안 지속됩니다. 비록 혀는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아니지만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혀가 만들어진 방식 때문입니다. 혀는 8개의 엇갈린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다른 근육들과 달리 이 근육은 지지 않는 뼈 주변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혀의 구조는 코끼리의 코나 문어의 촉수와 비슷합니다. 우리 몸은 가시광선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저는 빛이 나요. 하하. 오후 4시에 가장 밝고 오전 10시에 가장 약해요. 불행히도 이 빛은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빛보다 1000배 약합니다. 땀은 대부분 단백질, 당분, 암모니아 그리고 많은 다른 물질들과 혼합된 물입니다. 심지어 구리, 아연, 니켈, 철 등과 같은 미량의 금속을 포함하고 있어요. 땀이 짠맛이 나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금을 많이 먹을수록 땀은 더 짠맛이 나요. 몸은 과도한 염분을 없애려고 하고 가장 빠른 방법은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
혈액은 전체 체중의 7에서 8%를 차지합니다. 혈액의 약 55%가 액체 혈장입니다. 나머지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은 혈액의 응고를 도와 출혈을 막습니다. 삼키기와 숨쉬기를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삼키는 음식과 숨쉬는 공기는 처음에는 목의 같은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통로는 음식과 액체를 위한 식도와 공기를 위한 기도로 갈라집니다. 음식을 삼킬 때 기도는 자동으로 폐쇄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음식을 들이마시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뇌는 때때로 1분 안에 48개 이상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거의 시간당 3,000개의 생각이고 하루면 6만 9천 개의 생각이에요. 손톱은 더 많이 쓰는 손에서 더 빨리 자랍니다. 오른손을 더 많이 사용하면 오른손의 손톱을 더 자주 다듬어야 합니다. 손톱은 또한 여름과 낮 동안 더 빨리 자랍니다. 우린 최대 10,000개의 다른 얼굴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평균은 5,000개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얼굴을 이름과 함께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본 적이 있다는 걸 인식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진실을 숨기려 할지도 모르지만 코는 거짓말을 못해요. 사람이 거짓말할 때 코 주변과 눈 안쪽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현상은 피노키오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혀 표면에 미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35%, 남성의 15%가 슈퍼 테이스터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미각에 민감합니다. 치아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유일한 신체 부위입니다. 하지만 치아를 덮고 있는 에나멜은 인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 중 하나죠. 심장박동은 종종 듣고 있는 음악을 따라갑니다. 만약 음악이 락처럼 볼륨이나 템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심장박동이 더 빨라지게 할 수 있어요. 어떤 클래식 음악은 심장박동수와 혈압을 낮춥니다. 이 현상은 전문적인 음악가부터 아마추어와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에는 200만에서 500만 개의 땀샘이 있습니다. 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트레스 땀과 일반 땀입니다. 사소한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로 인한 땀에는 지방산과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일반 땀은 대부분 물, 소금 그리고 약간의 다른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너무 세게 닦아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에나멜을 닳게 하고 치아를 차갑고 뜨거운 음식에 극도로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에 12시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면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 약 800일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걷기 위한 장화도 잊지 마세요. 만약 위산이 피부에 닿는다면 아마도 피부에 구멍이 뚫릴 거예요. 바로 염산 때문입니다. 이 종류의 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나 아연과 같은 금속을 쉽게 녹일 수 있어요. 염산은 위가 생산하는 위산의 주성분입니다. 위산은 면역 체계를 보호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있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없애줍니다. 이 산은 또한 몸이 단백질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를 분해하고 소화하며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입술이 빨갛게 보이는 이유는 피부 바로 아래 작은 모세혈관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새끼손가락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새끼손가락이 없다면 손힘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될 거예요.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은 엄지손가락과 협력하여 물건을 잡고 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약주와 함께 악력을 제공합니다. 몸에서 가장 지방이 많은 기관은 뇌입니다. 지방은 뇌의 건조 무게의 최소 6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뇌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올라 있어요. 뇌는 우리 몸 콜레스테롤의 약 25%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뇌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큰 사람일수록 지방도 더 많을까요? 골격세포는 결코 재생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여 년마다 새로운 골격을 얻게 됩니다. 이 과정은 나이가 지남에 따라 느려지고 재생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뼈가 더 가늘어집니다. 그리고 시각적 검색에 중요한 뇌세포가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표적세포라는 건데요. 표적세포의 도움이 없다면 군중 속에서 아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공원에서 자신의 강아지를 잘 알아보지도 못할 거예요. 흥미롭게도 표적세포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표적세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 물체가 표적인지 아닌지 뿐입니다. 까다롭지 않아요.